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김포 골드라인에서 출퇴근 시간 사람이 너무 몰려서 호흡곤란 사고까지 일어났죠. 부랴부랴 정부가 대책에 나섰죠.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승 의원님, 네.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혼잡한 건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두량의 어떤 그 경정처를 만들었는데 네. 그때 김포가 10년 전이라서 한 20만 명 정도 됐는가 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0만 명 정도 되니까 예. 이 두량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제가 경찰청 집회시위원이라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가 위험한 상황을 제가 직접 봤는데 예.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1제곱미터에 7, 8명 우리가 10명이 들어가면 정말 그건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 저희들이 혼잡도를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 첫 번째 여유, 보통, 주의, 혼잡 1, 혼잡 2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단계를 만들었는데 네. 혼잡 2가 17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호선 저도 가끔씩 9호선 타는데 9호선은 정말 지옥철인데 네. 그 9호선의 밀집도가 135%예요. 야. 그런데 지금 김포 골드라인의 집합도가 241%니까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여기서 정부는 반드시 기억하실 게 현재 지금 시민들이 그 안에서 호흡 곤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 8명이면 예. 급정거를 한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 대책에 좀 실효성 의문이 제기가 되니까 승객들의 안전을 이렇게 맞아요. 위협할 정도로 열차가 좀 혼잡하면 열차의 규모를 늘릴 만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불가능한가요? 이게 왜냐하면 그 김포 골드라인 예. 제가 뭐 현장에 답이 있다가 저도 한번 타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게 그 앞에 그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공간이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일량의 딱 나올 수 있는 그 공간밖에 없고 예. 그 일량 전철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그거를 3량으로 늘리고 4량으로 늘릴 수가 없는 예.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분 7초 배차일 겁니다. 3분 7초 배차를 2분 배차로 만들기 빨리 위해서 한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경전철을 투입한다는데 경정철 두량이 투입해서 왔다 갔다 6번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6개량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예.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또 투입이 된다 할지라도 내년에 투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경정철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그 혼잡도를 낮추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뭐 수륙양형 버스까지도 배로 강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게 국토부 장관의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정철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버스잖아요. 그럼 버스가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는 버스의 어떤 전용 차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이게 전용 차선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 거기서 혼잡도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갑론을박이 나오는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서 적어도 버스만이라도 정시에 제대로 서울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배차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차는 분명히 제 시간에 갈 수 있지만 버스를 타는 시민의 입장, 저도 버스를 타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정시에 제대로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반히 준비해야 되고 예.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9호선 연장이라든가 5호선 연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GTX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버스도 아까 주민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 탈 수 있게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줘야지 엉뚱한 데 하면 또 안 되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13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를 두고 위협적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양욱 위원께서 설명해 주실게 고체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고체와 액체 뭐가 다른지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차이부터 말씀드리면요. 액체 연료는 그야말로 이제 연료와 그 액체로 된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같이 집어넣고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 통상 이제 산화제가 적연질산이라는 걸 북한이 쓰다 보니까 네. 얘가 부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어넣으면 이제 탱크가 부식된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도 그 액체 연료를 발사하기 전에는 이제 바로 직전에 주입을 해서 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주입하는 시간 동안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미리 탐지하고 미리 공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진 상식인데요. 네. 아, 예.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네네. 이제 뭐냐면 사실 그 부식이 안 되게 탱크를 이렇게 코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앰뷸화라고 하는데 예. 북한도 이제 이것을 이제 2021년 정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액체 연료 미사일도 곧바로 준비해도 곧바로 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고체 연료 쪽이 훨씬 더 장기간 보존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이동한다거나 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군사적 용도로 봤을 때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쓰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좀 더 공격이라든가 뭐 운반 보관 이런 것들이 편해지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지금 이거를 갑자기 이게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쏜 건 ICBM이거든요. 그렇죠. 예. ICBM은 미국을 향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고체 연료가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에요. 고체 연료 이미 단거리 미사일 2019년부터 계속 시험 발사해가지고 작년에 내내 해가지고 전술핵 대한민국 공격하게 한 게 이거예요. 아. 그럼 이미 이 위협은 이미 우리가 이전부터 노출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군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킬체인이라는 작전 개념을 예. 한 발 더 발전시켜서 킬웹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조금 더 촘촘하게 감시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게 예. 준비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방향성을 밝힌 바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위협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다만 ICBM 위협이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어떤 준비해야 될 것 혹은 예. 해야 될 것이 뭐냐라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ICBM 미국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또 안전해야 또 미국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북한을 감시하고 공격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키는 길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도 좀 더 대한민국 방어에 더 투자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 감시 장치 이런 거를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궁금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 이런 맞아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또 태양절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요,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고 있으면요, 예.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뭐 거울을 보고 개가 짖는 것 같이 뭐냐 하면은 사실 극도의 공포, 불안, 이거 김정은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향해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꾸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요, 네. 우리의 인지를 바꾸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 이런 걸 심리전이라고 표현했지만은요, 예. 자꾸 잘못된 일들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마치 이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북한이 되게 위험한 존재구나, 대단한 존재구나, 우리는 대응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려는 것이 북한의 모든 행동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언론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예. 국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북한의 인지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적들을 극도로 불안에 공포에 시달리게 하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앞으로 계속 이런 난리를 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를 네. 굉장히 정확하게 정보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이것은 위험하다. 선을 넘었다. 아니다. 이것은 얘들이 굉장히 블러핑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 올린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미일 3년 만에 안보회의 열고 이제 미사일 방어 훈련, 잠수함 대잠수함 훈련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이전 정권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본을 악마화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 북한을 대응하는 태세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한다. 뭐 당장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북한이 실전용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내보낼 거고요. 예, 예. 당연히 탐지하고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미사일 지금 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를 서로 합치면은 예.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협력을 정례화한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고 예. 이제
됐다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부 좀 격한 표현들 저희가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프로야구에 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LG 트윈스의 이천웅 선수가 불법 도박을 뒤늦게 시인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저 LG 팬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네. LG 팬인데 사실 이천웅 선수가 굉장히 2012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2할 8푼 9리 정도의 굉장히 이렇게 타격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LG 쪽에서는 이 이천웅 선수의 말만 믿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도박에 들어갔다는 풍문은 쫙 돌았어요. 돌았는데 이천웅 선수한테 물어봤는 거예요. 이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돈 빌려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구단에서 믿고 1군 엔트리에서 지금 제외를 하지 않았는데 예. 이게 사실상 도박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 부분을 시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일파만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LG 팬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11년 전에 우리가 박연준 선수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했으면 구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일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팬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저렇게 얘기 나오니까 뭐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나오고 지금 뭐 이거 프로야구가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 많잖아요. 이거 왜 자꾸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뭐 사실 뭐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수위원을 하면서 체육 담당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징계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불법을 하면 품위 손상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 이상 참가 활동을 정지하거나 그러니까 30경기에 지금 참여 못하게 하거나 300만 원의 제재금을 만들고 이렇게 했고 자기 스스로 어떤 품위 손상이나 마약이나 도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특히 여러 가지 문제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야구했을 때 그 월드 베이스볼에서도 네.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게 예. 우리는 어떤 경기 숫자만 올라갔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제가 말씀 다 드리겠지만 3월, 4월, 5월에 계속 이런 어떤 비리가 터지고 있는데요. 팬들은 지금 이제 2023년 제대로 된 어떤 프로야구를 보고 싶어 합니다. 네, 제대로 된 그렇죠. 이야기들 좀 해줬으면 더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